아, 나는 돈이 적으니까 비싼 곳 보지 말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새벽 기상 모임에서 라이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직 투자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이 공부를 몇 년까지 해야지 내가 실행 단계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분께서는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저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년을 해야지 실행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강의를 듣잖아요. 부동산 뭐 강의를 듣고 지역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몇 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강의만 들어요. 겁이 나서 실행은 하지 못하고요. 내가 아직 완벽한 이 공부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투자를 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만 합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공부. 저는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 그런 원리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투자를 위한 공부는요, 결국 그 목적이 투자예요. 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부터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이건 투자를 위한 사전 단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전 단계야. 결국 이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앞에 있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계속 어떤 그 원리를 찾게 되고 부동산은 왜 이렇게 흘러가지, 계속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공부만 해서는 이 실행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이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이 사전 단계, 사전 작업, 이 사전 작업을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훨씬 재밌어져요. 왜냐? 나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쵸? 훨씬 재밌어지고 훨씬 빨리 우리가 실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투자를 위한 공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 투자를 위한 이 공부, 결국 그 사전 작업, 이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 지역 선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매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이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나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도시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여기가 미분양도 적고 향후 공급도 적고 지금 청약 경쟁률도 잘 나와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추려나가는 거예요. 추려나가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곳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미분양과 공급 중에서 미분양이 더 중요하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미분양이 급감을 하는 곳이어야 돼. 아니면 정말 미분양이 없는 곳이어야 돼. 두 번째 우선순위는 공급이 향후에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곳이어야 돼. 너무 많으면 안 돼. 뭐 그런 나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공급이 줄면 동그라미.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잘 나오는 곳이어야 돼. 여기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동그라미가 많은 그런 곳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저는 이 투자 지역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에는 그 매매 지수의 그래프를 흐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저점 찍고 상승하는 곳인가, 이제 이런 기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면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제일 해당이 되는 동그라미가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일단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선정할 거잖아요. 한 개의 지역을 이분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결국에는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입지 분석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지역에서 제일 1등인 곳, 제일 비싼 곳부터 보면 돼요. 제일 비싼 곳.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대치동이 계속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이 대치동이 평당 1억인 거예요. 평당 지금 거의 1억이거든요. 그 1억인 아파트, 평당 1억인 아파트에 동서남북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면서 여기 지금 살펴봤더니 여기 너무 학원가가 되게 이 인근에 밀집이 되어 있구나. 여기 찾아봤더니 학군이 너무 잘 돼 있구나. 그런데 아파트에서 걸어 나가니까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바로 집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고 사람들은 이 가격을 받아주는구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좋은 곳들, 당장 내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좋은 곳들을 많이 알게 되면 입지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입지를 보는 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돈이 적으니까 비싼 곳 보지 말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곳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질문을 주신 분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가능한 곳만 보면 어떤 곳이 입지가 좋은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입지라는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적당한 걸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엄한 곳, 사면 안 되는 곳을 사가지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뭐 이런 평당 1억 하는 곳을 살 능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임장도 가보시고 계속 봐야 돼요. 보면서 눈에 익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가격을 사람들이 받아주는구나.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입지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지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입지를 알겠어요. 그 지역의 입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아파트를 추려 나가야 돼요. 이 아파트를 추려 나갈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아까 봤던 입지가 좋은가. 두 번째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가격의 저평가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정말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얘는 올랐어요. 내가 보려는 아파트가 만약에 B 아파트라 했을 때 이 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야 돼요. 비교를 하는데 보통은 얘가 올랐다고 해서 얘가 동시에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비싼 곳, 이 수요의 힘에 의해서 비싼 곳부터 먼저 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이다가 그 다음이 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 격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대장을 사면 좋긴 하지만 대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내가 대장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대장을 사지 않더라도 얘를 사더라도 얘가 예전에 비해서 대장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가격 격차가. 그러면 얘를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추리는데요. 그걸 추린 다음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이제 그 투자금, 내 투자금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곳, 그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추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투자금이 1억 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1억으로 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요. 그 이상의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곳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든다면 투자금 뭐 3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추리고
2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추리고 1억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추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 매매와 전세 차이가 이 투자금이 되잖아요. 뭐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갭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갭이 줄어들 수 있어요. 3억 들던 게 2억 들 수 있고 또 2억 들던 게 1억이 될 수 있고 선택지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당장 투자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좀 좋은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작업,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딱 내 투자금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내 투자금보다 더 많이 드는 곳들도 일단 정리를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1등, 2등, 3등 아파트를 추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리는데 이 추릴 때 정말 중요한 게 결국 기준이 들어가죠. 나의 기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보는 기준은 뭐 브랜드이냐, 여기가 대단지이냐, 그쵸? 여기가 상권이 좋으냐, 학군이 좋으냐,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기준들을 좀 대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연식이 새 것이냐,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대입해서 나만의 1등이든 3등을 딱 고르시고요. 거기 내 생각을 적어야 돼요. 아, 나는 이걸 1등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1등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야 돼요. 그게 정말 나의 기준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1등이든 3등까지 추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의 원픽. 내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아파트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확신이 있다 했을 때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게 아니다. 나 당장은 조금 지켜보고 싶어 하면 이걸 나중에 모의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당장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투자를 위한 그 공부, 정말 투자를 위한 진정한 공부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결국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결국에는 실행을 하게 돼요. 실행. 근데 저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실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행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그 공부, 그 지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대입이 돼요. 대입. 그렇게 되면서 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공부할 때 뭐 계약서를 쓸 땐 특이하게 이걸 넣으라고 했지, 전세를 맞출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부동산 소사니까 협상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모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서 이 지식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전에 요만했던 지식이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부동산 실력이 정말 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실행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아까 앞에 전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투자 공부를 위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나만의 원픽까지 정하는 그 과정들을 내가 제대로 했다고 하면 사실 정말 그 실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패라는 것도 사실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걸 살 때, 아파트를 고를 때,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 정말 그래도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거, 예를 들면 막 정말 수치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 도시에서 상위 30%에서 50% 안에 드는 거,
이런 것들 잘 선택했다고 하면 사실 실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지금 뭐 그런 뭐 금리라던가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에 의해서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이게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실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공부를 할 때 나는 이걸 실행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 분석하시고 아파트까지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1억밖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1억으로만 가능한 곳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금이 드는 곳들도 한번 계속 추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아파트들을 더 많이 뽑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더 빠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